네, 오늘 고잉원 토크에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정말 귀하게 모셨거든요. 국립암센터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김영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건민 박사님과 함께 암생존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암관리법이나 암관리 종합계획 같은 데서 생존자 사업에서에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정책과 관련된 정말 실무 중에 실무진이라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오늘 되게 궁금한 것도 많았고 많이 배우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암 생존자와 관련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정보와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실무진으로서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같이 알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암 생존자의 어떤 상황, 박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2018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발표된 자료죠. 우리나라에 24만 명이 매년 암이 발생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암 진단을 받고 2018년도에 살아 계시는 분이 201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200만 명이 넘었었군요. 네, 넘었고 그게 되면 25명 중 1명이 암을 진단을 받고 생존하시는 분들이세요. 인구의 3.9%인데 혹시 우리나라 장애인 몇 %인지 아세요? 정신과정에서 중증 질환의 퍼센티지가 이미 한 5%가 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약 5% 정도 등록 장애인 수고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환자 몇 %인지 아세요? 한 4%가 넘어요. 4%가 넘긴 넘는데요. 근데 의료급여라 장애인은요, 국가 정책에 의한 제도에 의해서 지정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14%예요. 5%라면 세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수치이긴 해요. 그러나 일부 나라에서는 암 환자 중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애를 인정을 받죠.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의 기준이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암이라는 게 국가 정책 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진단에 그쵸. 의해서 네, 과학적으로 진단명을 내리기 때문에 더욱이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기검진 사업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민 3.9%가 암을 진단받으시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점차 또 증가되는 추세고요. 우리나라의 기대 여명이 83세거든요. 83세까지 살아 계신다면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암의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수치이군요. 제가 막 주구장창 고잉원 토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저 역시도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암 생존자가 사회적인 복귀나 일상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암 진단 한 사람 늘어나는 것처럼 또 암 생존율도 마찬가지 증가하기 때문에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암 치료, 예방, 그다음에 진단부터 이제는 치료 이후에 사후 관리나 건강 관리 또 2차 암에 대한 예방 이런 거에 중요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개인한테 맡길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암 생존자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암 치료 이후에 대한 관리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존자들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안, 피로, 그 다음에 디스트레스 관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수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관리 중에 이제 일부는 전문가 진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에 대한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회복 탄력성까지 이제 증진시켜서 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이라 그러면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무시할 수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낙인조차 사실 아직까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NCCN에서의 지침도 암 생존자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정신과라는 낙인을 다시 2개를 붙이지 마라. 그래서 암과 관련된 여러 센터 안에서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정신과라는 명칭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천명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암 병원들 내에 지금 정신과 선생님들이 종양학 혹은 정신과가 아닌 어떤 부서에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죠.